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역가 인재 대표 김요한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놓으신 선배님들 앞에서 지역가, 청년,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한 30분 정도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대학생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많이 감안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인생의 대선배님들이 대학 시절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에 개방형 지기로 대구시의 청년 정책과장으로서 청년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방에서 청년 정책의 모델이 된 대구형 청년 보장제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년, 인구, 지방 소멸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강연이나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1970년도에 나온 앨버트 O 허시먼의 책입니다. 이분은 경제발전 전략을 연구한 학자지만 정치학자로서의 관점까지 합쳐서 기업가, 조직, 국가가 퇴보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Exit, Voice and Loyalty, 이탈, 그 다음에 항의, 충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 경제를 생각하면 가격이 높아지거나 품질이 저하되면 고객은 이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 체제가 문제가 생기면 항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잠시 우리 현재 청년들의 반응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KBS에서 시사기획청에서 MG 회사를 떠나다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무려 300만 뷰의 유튜브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고영주는 기성세대죠. 저희들은 학자금이 100% 나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학자금을 100% 지원해주는 직장은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후배 세대들, 청년들이 보기에는 15년, 20년 동안 차라리 내가 돈을 모으는 게 낫지. 내가 한 직장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회사를 이탈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Z세대는 이제 조금 쉽게 기억하시도록 제가 돕자면 1990년대생은 밀레니얼 세대, 2000년대생은 G세대, 그 다음에 2010년대생은 알파 세대, 이렇게 기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에 사람일이라는 채용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에도 1년 이내 조기 퇴사자가 지금 MZ세대가 가장 더 많다는 응답이 68.7%고 대졸 신입사원 채용 후에 1년 내 퇴사율이 경영자 총협회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에 27%, 4명 중에 1명이 1년 이내에 그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을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발표도 안 합니다. 너무 부담돼서. 그래서 청년들이 이 불만을 이탈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들까지 이탈하고 있습니다. MZ세대 공무원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장 월급보다 국어공무원 월급이 적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국어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병장들은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병장 월급보다 더 적은 셈입니다. 그리고 조직에는 꼰대라고 해서 더 수직적인 문화가 강하고 그 다음에 악성 민원에 시달리죠. 그래서 대한상공예술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응답도 이 청년들은 조직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희생할 수 없다. 조직이 성장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충성을 하는데 이상한 충성을 합니다.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quiet quitting이라고 해서 조용한 사직, 조용한 퇴사라고 합니다. 예. 회사에서 사표는 안 쓰는데 조용하게 그냥 자기 일을 소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안 잘릴 만큼만 일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실제 우리나라 51%의 직장인들이 조용한 퇴사를 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탈에서 조용한 사직으로 대표되는 이상한 충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특히. 그런데 또 새로운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바로 보이스입니다. 저는 이 현상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겁니다. 2021년도에 SK하이닉스에서 입사 4년차 청년이 CEO부터 전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성과도를 어떻게 산정했느냐, 어떤 기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이렇게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이 한 달 뒤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연봉 30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안 있어서 LG전자에서도 바로 입사 4년차 청년이 사무직 노조를 이 블라인드 어플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일주일 만에 1000명을 모아서 노조를 만듭니다. 이 보이스가 나온다는 게 저는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는 신호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의 목소리보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현대에 있어서 청년들의 선택은 회사를 떠나고 지방을 떠나고 서울은 팍팍해서 다시 경기도로 떠납니다. 그래도 살기 힘들면 헬조선이라고 한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떠나는 청년에서 보이스하는 청년, 그리고 참여하는 청년으로 전환시킬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회성이 낮다고 하지만 실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제가 그 X세대인데요, 1970년대생 중장년보다 훨씬 더 사회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다 하는 것도 편견이라는 얘기죠. 제가 청년정책을 통해서 경험한 사례를 좀 빨리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청년정책은 유럽에서 청년보장제라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에게 돈 주고 이렇게 하는 정책이 아니고 실제적인 가치는 청년들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와 지방에서는 대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IMF 외환위기 이후에 청년 실업 종합대책, 실업 해소 특별법 이래서 일자리 정책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 상황판에서 대통령이 고용 실업 통계를 이렇게 뉴스 시간에 보여줬듯이 일자리 정책이 처음에는 시작이었지만 2020년 8월 5일 날 청년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여러 가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진 체계들이 중앙에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한 청년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간담회를 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또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청년의 삶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호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년기본법에도 청년 참여라는 것이 명시가 되었고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자리 정책이나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공정과 참여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거버넌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치로서의 거버넌먼트가 아닌 협치로서의 거버넌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장 청년들이 합리적으로 좀 더 정책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보이스를 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 네트워크로서 시민이 참여하는, 청년이 참여하는 개방형 정책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또 대안적인 민주주의의 참여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부터 자문단, 네트워크까지
많은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정책을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대구에서도 청년정책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민청관 협업 TFD까지 만들어서 이러한 그 거버넌스 활동들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참여 예산까지 만들어서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만드는 그런 변화를 직접 체험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버넌스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남고 그 남은 청년들이 보이스를 내서 또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청년의 동행입니다. 청년이 청년세대로서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같이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2019년 연말에 청년희망 공동체 대구라는 사회적 협약을 지역의 대학뿐만 아니라 언론기관까지 함께해서 사회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향했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청년 소셜 리빙 랩이었습니다. 우리 지역과 도시의 문제를 청년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격동에 치매 예방 기억 보듬기를 청년들이 이 리빙랩 생활 속 실험실로 풀어나갔고 또 계명대학교와 또 한 청년 리빙랩 활동가가 무태조야동에 마을 정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지역에 있는 선배 세대 그리고 전문가들,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예산은 끊겼습니다. 오늘도 언론에서 몇 분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이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많은 언론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었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처음으로 저에게 대구 청년이다라는 소속감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사회가 청년을 응원하고 세우는 것들이 바로 우리 청년들을 지역사회 주체로 세우고 또 그로 인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때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SNS 캠페인을 해서 1339원 소액 기부를 5만 5천 명이 참여하는 이런 SNS 챌린지도 성공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청년이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능했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대구 청년센터가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으로 7개 팀의 문화예술 청년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 창작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코로나 심리 방역을 위한 문화예술이나 조형물을 만들어서 또 시민들을 위로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팬데믹 때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 세대라고 해서 졸업을 앞둔 청년, 그 다음에 1, 2학년 청년들이 제대로 취업 준비나 대학 생활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들어온 기부금을 청년들을 응원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활용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안적인 측면에서 지역 발전 전략으로서 미래 인재 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지역 발전이라고 하면 장소 기반의 혁신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부터는 인재가 실제 가장 중요한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인재 기반 혁신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저부가 가치의 저임금 일자리는 자본가가 공장만 지으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리를 쫓아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장에 산업단지에 일자리가 많지만 젊은이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관점을 바꿔서 고부가치 산업, 고임금 일자리는 이제는
자본만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됩니다. 바로 인재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업도 인재가 키우고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도 인재고 또 인재가 있는 지역만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에 SNS텍이라는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구의 스타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청년 채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청년 고용 친화 기업입니다. 이 청년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업체입니다. 예, 이 엔젤 게임즈라는 이 회사는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정규직 청년들을 채용을 해서 그 청년들이 신나게 일을 해서 기업을 키워나가는 모델로 해서 제가 마지막에 파악했을 때 100명이 넘는 청년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인재가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2019년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구미의 SK 하이닉스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SK 하이닉스의 마지막 공식적인 발언은 경기도 용인으로 갈 때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는 인재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결국은 있어야지 또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애틀 예를 듭니다. 시애틀이 1971년도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절망의 도시로 헤드라인이 나갔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이 시애틀이 고향인 청년입니다. 여기서 자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업은 사실은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10명도 채 안 됐을 때 이 청년 2명이 시애틀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 사업상의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랐고 배웠던 그곳에서 일하자는 거였습니다. 이 두 청년이 들어와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공함에 따라서 직접적인 고용만 4만 명입니다. 그리고 파생된 지식 근로자 일자리가 8만 명, 서비스 일자리가 12만 명, 2명의 청년이 도시를 바꾸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 경북도 이렇게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차별화된 기회와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인재가 활용되고 정착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 여건은 어땠습니까? 지방에서는 부지런히 우골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하탑이 아니고 소를 팔아서 자녀를 교육시켜서 그 자녀는 서울로 가서 나라와 서울을 위해서 일을 했죠. 정작 지방은 쇠퇴해졌습니다. 제가 대구시에서 나올 때 이 미래인재도시라는 정책을 만들고 청년 꿈꾸는 대로 응원 펀딩이라는 예산만 확보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지금은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여러 형태로 목소리를 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된 모델로 여러 지역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려면 요즘 청년들은 미국의 포틀랜드와 그 다음에 오스틴을 얘기합니다. 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 두 도시의 슬로건이 Keep Weird입니다. 괴짜스럽게. 그러니까 괴짜들이 인정받는 괴짜들이 일하고 놀고 살기에 좋은 도시가 바로 청년들이 오는 도시라는 겁니다. 대구가 그렇습니까? 경산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디트로이트와 스웨덴의 말메는 도시가 쇠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디트로이트를 부활시키고 스웨덴 말메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꾼 주역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기업 유치가 답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그 도시를 배경으로 실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작은 가게를 다양하게 열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게가 있으니까 스타트업이 생기고 스타트업이 생기니까 조금 더 큰 기업이 오고 조금 더 큰 기업이 오니까 고래 같은 대기업이 오더라는 겁니다. 사실 청년의 이동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지방에서 경상북도에서 대구에 왔다가 대구에서 서울 갑니다. 서울로 가면 서울은 청년 유출입니다. 다시 경기도로 빠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서울은 주거는 아니고 생활이 팍팍합니다. 그래서 실제 2018년도 말에 청년들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떠날 때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 분위기가 답답해서 떠난다가 54%였습니다. 일자리는 못 만들지만 지역 분위기는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이 팍팍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살고 싶은 청년들이 72%인데 왜 머물고 싶어 하느냐? 사회적 관계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겠다는 겁니다. 관계가 사람을 남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청년 귀환 프로젝트라는 시범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사업들이 예산이 중단이 되었지만 최근 소식에 의하면 창업편으로는 전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경쟁이 높아질 정도로 대구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중앙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대구 청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제가 직접 용역을 받아서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실시를 했더니 70%의 청년들이 지방으로 돌아오고 싶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뿐만 아니라 잡코리아라는 민간 회사에서도 70%까지 지방으로 올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목소리를 우리가 잘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지방 소멸, 그 다음에 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본도 2020년이 되어야 비로소 관계 인구에 주목을 했고 산업 인재가 지방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류 촉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것을 연간 1조 원을 전국 8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와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 사업, 직접적인 사람, 인재, 청년에 대한 투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영남일보에 기고를 하면서 이제는 인구를 양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은 이제는 지나갔다. 이제는 현재 있는 인구가 어린아이부터 우리 선배 실버 세대까지 액티브 시니어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잉여 유휴 인구 없이 모든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양적인 개념이 아닌 질적인 개념에서 우리 대학에도 지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방 학습 같은 걸 서울에 만들면 안 됩니다. 반대로 유턴 지원센터를 서울에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 맞이센터를 서울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지방에서 투자해서 청년들을 키웠고 그 청년들이 서울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고 싶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누가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중앙부처가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키워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오는 청년들은 중앙부처가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